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HLB 외국인 지분율은 13%이고 10%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그리고 기울기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국인 지분율이 기업의 위험, 그리고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거는 논문이긴 하지만 아직 초고 단계에 있어서 미완성 논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컨셉들을 배울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컨셉은 주주 경영진 간의 대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게 외국인 지분율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업 경영진들도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위험 회피 성향, 대략 제가 알기로는 한 90% 이상의 사람들이 다 위험 회피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NPV가 0보다 큰 투자이지만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경영진들이 위험을 회피하는, 기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기업들이 성장을 할 수가 없겠죠. 이러한 문제들을 외국인 투자자들의 감시, 그런 영향력에 의해서 완화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실증 분석 결과 외국인 지분율이 높을수록 기업은 광고 선전비를 더 공격적으로, R&D 투자를 더욱 증가시키고, 그래서 결국에 기업 가치도 상승하는 그런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이 높아지면은 기업은 고위험을 추구함으로써 거기에 또 리스크가 있는 만큼 수익도 큰 투자를 해서 이런 주주 경영진과 대리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연구의 배경으로 가서 기업의 경영진과 투자자는 서로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른 경제적 유인을 갖는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 기업에도 투자하고 저 기업에도 투자하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투자를 나눠서 하면은 그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 포트폴리오 그 이론에 따르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 개별 기업들의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나는 기업이 하나입니다. 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위험을 부담을 하는 걸 꺼릴까? 경영자가 더 꺼리게 됩니다. 왜냐? 나는 이 기업 하나니까 이거 하나 망하면은 없는데 투자자는 하나 망해도 나머지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런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주주보다 경영진이 더 쫄은 겁니다. 쫄아가지고 이런 투자 같은 거, 뭐 높은 위험을 갖긴 하지만은 NPV는 양의 값을 갖는 이런 것들은 투자를 해야 되지만 이런 것을 기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쫄아서 그렇다는 거죠. 이런 거 생각하면 HLB는 신약 개발 회사잖아요. 이거 망하면은 뭐 회사가 뭐 여러 방법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리스크가 큰 사업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회사를 하나 한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할 수 있을까? 어떻게든 뭐 하긴 할 수는 있겠죠. 망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런 경영진이 쫄아가지고 이런 NPV 양이값에 투자를 안 하면 결국에는 이제 경영진은 주주의 분을 감소시키면서 자신의 분을 증가시키는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기업가 정신 막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이거를 왜 강조를 할까? 어렵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의 CEO들, 임원들이, 경영진들이 이런 기업가 정신을 가지는 것이 생각보다 심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감시 기능을 좀 넣으면은 어떨까?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하는 것들이 대부분 규모가 거액이기 때문에 블랙록 같은 것만 생각해도 HLB 5% 이상 지분 공시를 했잖아요. HLB가 대략 시총이 5조면은 5천억이 아니죠. 2,500억 정도가 되는 건데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이런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목소리를 더 낼 수 있고 이런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국내 뭐 기관 투자자나 소액 주주들은 이런 외국인 투자자가 갖는 감시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요구하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외국인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기업의 혁신 얘기를 하고 뭐 위험 추구에 의해서 혁신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R&D 투자. 한국이 그 세계 뭐 평균이랑 비교했을 때 R&D 투자가 상당히 낮다라는 제가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 경영진 입장에서는 당장에 만약 내가 이제 CEO예요. 내가 뭐 최대 주주가 아니고 그냥 고용된 CEO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그 현업에 있을 때 실적이 잘 나와야지 그 앞으로 미래가 보장이 될 텐데 R&D 투자 같은 거는 비용으로만 들어가지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나거든요. CEO 내가 그만두고서 후임이 들어왔을 때 이 투자가 잘 돼가지고 이 성과는 얘가 먹고 나는 그냥 비용만 하다가 실적도 제대로 못 내가지고 욕만 먹고 나가고 뒤에 오는 CEO가 이 R&D의 과실을 따먹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내가 최대 주주예요. 근데 내 돈이 들어가 있는 내가
자본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이런 R&D 투자만 하고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것 같고 이거는 그냥 돈만 잡아먹는 하마 같고 여기다가 돈 넣기가 생각보다 이거 투자하기가 꺼려지는 겁니다. 하지만 R&D 투자가 있어야지 기업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R&D 투자가 꽤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비중이 높아지면은 경영진에 의한 과소 투자, 언더 인베스트먼트 대리인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D 투자를 보조하는 것이 기업의 광고 선전 등의 마케팅 활동인데요. 이것도 비용은 들어가지만은 이 판매량 증가랑 1대1로 대응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마케팅 했다고 판매가 그대로 증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랜덤이라는 거죠. 다소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위험을 가져서 안 할 가능성이 있는데 외국인 지분이 늘면은 가능성이 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정리를 하면은 HLB가 소액 주주들이 대략 한 11만 명 정도가 돼요. 11만에서 12만 정도가 되는데 이 소액 주주들은 이런 감시 기능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회사가 지금 잘 하는지 그런 것들을 외국인 지분이 늘어나면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 광고 선전 및 지출이 증가하는지, 영업위험 증가하는지, R&D 투자 증가하는지 이런 것들을 외국인 지분율이랑 같이 이게 비교를 해본 건데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죠. 그런 것들 분석을 하는 건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경영진에 의한 대리인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은 경영진이 딴짓하는 것을 외국인이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역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분석했는지 설명해 줬는데 외국인 지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광고 선전비 지출을 늘리는 공격적인 경영 전략을 수행하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국인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이게 독립변수죠. 그 다음에 ROA의 표준 편차로 측정된 영업 위험이 증가하였다. ROA 표준 편차로 측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또 역시 마찬가지 외국인 지분율이 높을수록 고위험 투자인 R&D 투자가 증가를 했다. 그리고 저위험 투자인 자본 지출은 감소하였다. 그리고 네 번째 또 마찬가지로 외국인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토빙큐로 측정되는 기업 가치는 증가하였다. 기업 가치 증가하였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보수적이지 않고 좀 공격적으로 위험을 테이킹하는 그런 생태들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이고, 재밌는 사실은 2004년에 나온 논문에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투자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 분석을 했는데 외국인 투자자보다 오히려 국내 기관 및 개인 투자자가 더 우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보다 그 기관이 더 잘한다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거 최근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HLB가 주가가 우하향을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HLB가 400억 원, HLB가 300억 원, 엘생이 100억 원, 옵티머스에 투자한 사실, 그리고 그게 약간 지금 그 펀드가 환매 중단 논란으로 인해서 손실 가능성이 생겼죠. 그런 사실이랑 그 다음에 폴체인 본계약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건데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떨어졌죠.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에서 종목별 투자자를 가보면 누가 팔았는지 보면은 외국인이나 개인, 특히 개인은 되게 많이 샀고 외국인도 샀고 기관이 이 기간 동안에는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보면은 여기 보이듯이 기관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렇죠. 외국인은 사다가 조금 팔다가 또 다시 사고 기관이 판 날이 많아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여기 2004년 이 외국인인 것 같은데 연구가 좀 맞는 것 같기도 하죠. 저 사례 하나로 보면. 반대로 또 한국인의 연구는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우위를 지지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정보라는 것은 공시 같은 거,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앞뒤로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시일 그 주변일 대상으로 사건 연구를 통해서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자가 순매수를 통해 초과 수익률을 얻는 반면 개인 투자자는 순매수를 통해 손실을 보고 있음을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보면은 공통된 거는 둘 다 기관 투자자, 여기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둘 다 정보 우위. 제가 반대로 말했네요. 기관 투자자 둘 다 정보 우위가 있고, 요거 두 번째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포함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관만, 두 번째는 기관 플러스 외국인이 정보 우위가 있다. 개인은 여기서 위에도 탈락, 밑에서도 탈락. 그래서 좀 슬프지만 그걸 증명하듯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시기에 개인들만 매수를 했습니다. 하루 빼놓고 주구장창 매수를 했죠. 6월 18일이면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이 우하향하는 이 기간 동안 개인만 계속 샀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요약을 하면은 외국인 투자자는 이 공시 시점에 주가가 상승할 종목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이 공시 전 이들 종목을 미리 순매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미리 해서 올라갈 만한 종목을 먼저 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었네요. 2004년에 또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국내 기관, 개인 투자자 포트폴리오 수익률보다 현저히 높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역시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우위를 지지하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 이렇게 수익을 잘 내는 것은 종목을 잘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자산 운용 및 배분의 우위성을 지지하는 연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분을 잘해서 자금을 이렇게 잘 어떻게 나눠가지고 뭐 그 워런 버핏 스승 누구죠? 그분의 이제 자동 항법 장치 그런 것처럼 뭐 채권 50, 주식 50 이런 식으로 자금 배분의 우위성 때문이 아닌가라는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2008년에 일중 체결 거래를 통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 총수익률이 내국인 투자자 총수익률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위험 고수익 기인한 게 아니라 이 외국인 투자자 자산 배분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 단위로 보면은 이게 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